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주 들어 조금은 둔화됐지만 여전히 1,000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새로 내놨는데요. 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향후 확산세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앞선 리포트를 보는 과정에 직접 또 나오셔서 발표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요. 연말연시 방역 강화 내용, 이 내용부터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 두 가지 측면에서 방역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하나는 소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들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어떤 모임을 금지를 한다든지 파티룸에 대한 집합 금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말 연시가 되다 보면 이동 여행이 이제 잦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겨울철 스포츠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그리고 숙박 시설은 50%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대표적인 조치들입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하고 겨울 스포츠 집합 금지 이 부분이 좀 새로운데 실효성 측면에서 그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방역 당국의 조치도 중요하지만은 국민들의 어떤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조치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민들의 어떤 연말 연시와 관련돼서 참여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다음 주에 걸쳐서 반전의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보면서 정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네. 3단계 격상은 되는 겁니까? 이게 된다면 언제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이제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치를 연장할지 아니면 3단계로 격상할지 이 부분에 좀 갈릴 것 같은데 3단계 격상 가능성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2.5단계, 2단계 조치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되는데요. 3단계 조치라는 것이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큰 고통을 이제 가져다 두는 조치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말연시에 조금 더 타겟을 한 그런 어떤 강화된 연말연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3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이 코로나 확산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고민에서 마련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발표된 거는 연장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 부분은 이번 금토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 꺾이는지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조금 더 보고 거리두기 격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확진자 현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그 1,000명대를 나오다가 지금 어제 오늘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확진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걱정이 되는데 앞서서 다음 주에 이제 반전의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려면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조금은 감소세로 접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희가 최근 일주간의 확진자 수가 985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제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이제 추세이고요. 지금까지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사 수가 거의 11월 달에 비해서 5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거의 정체 상태에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숨어있는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내어서 확산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기존에 있던 확진자들을 많이 걸러내었기 때문에 감소 추세를 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그 최근에 나온 그 800명대라는 숫자가 조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물론 이제 주말에 효과이긴 합니다. 주말에는 검사가 평상시보다는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내일 모레의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요. 다만 검사량에 비해서 환자 증가 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희망적인 신호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발생하는 현황을 좀 분석했을 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의 감염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도 꾸준히 나온다.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거의 절반 이상의 종사자를 통한 내부 감염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확산을 일으키는데요. 네. 저희가 수도권은 2주, 그리고 비수도권은 4주 단위로 하는데 예. 그 간격이 좀 길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이에 또 확진자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는 이번 대책 전에 이미 수도권은 1주 단위, 비수도권은 2주 단위로 해서 간격을 많이 줄였습니다. 또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들이 이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진단 검사도 좀 확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선별진료소 앞을 보면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신 네.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하고 설립하는 것이 어떤 성과를 불러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저희가 12월 14일부터 시작했는데요.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예. 봅니다. 지금 어제까지 24만 건 정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609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9명은 이 무료 선별 진료 검사소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전파를 시켰을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 숫자를 통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효과도 일부 있었지만은 예. 더 빨리 찾아내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이 임시검사소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임시검사소에서는 PCR 검사가 아니라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는 거죠? 네, 세 가지 검사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선택을 예. 합니까? 신속항원 검사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타액 검사, 그 침을 통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도 선택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대상자가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신속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나는 신속항원 검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신속항원 예. 검사를 받는데 다만 신속항원 검사는 가짜 양성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성이 나오면 다시 PCR 검사를 이제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만 검사 시간이 30분 내로 짧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뭐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온다던가 음성인데 양성으로 나온다던가 하는 이런 네. 우려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실제로 한 24만 건 정도가 네. 시행됐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제가 기억하로는 한 건 정도, 한 건? 한 건 정도 있었고 대부분이 다 PCR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내년 2, 3월부터는 접종을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 이제 미국 등이나 이미 선 구매한 나라들을 보면은 이보다는 접종이 좀 미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백신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네네. 2, 3월 달에 도입해서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작용이 사실은 외국에서 먼저 이제 맞게 되면 부작용 확인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는 백신이 약간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계획으로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영국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될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좀 맞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은 되지가 않았던 예. 걸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어떤 백신의 효과가 새로운 변종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뭐 화이자나 모더나도 다 마찬가지이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봐서 엄격하게 판단을 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항상 이 백신이라는 게 걱정되는 게 부작용이 가장 좀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내년 2, 3월부터는 접종을 할 계획인데 계획을 네. 그대로 추진할 것인데 네. 부작용이 나타나면 좀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네. 이 일정 조정이라는 게 다른 백신을 들여오는 것인지 아니면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뭐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인지 어떤 네. 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모든 백신은 안정성과 유효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 모더나도 부작용이 항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먼저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먼저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면서 저희들이 안정성, 유효성 측면들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거의 한 1년 가까이 다 돼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많이 지쳐하시고 또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면요. 예,
저희가 1, 2차 유행에서의 가장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였습니다. 예. 이번 3차 유행은 1, 2차 유행보다 훨씬 더 큰 파고로 저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힘의 원동력, 이것을 극복하기는 원동력도 저희들은 국민들의 어떤 참여와 협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심해서 이 3차 유행도 저희들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다음에 모실 때는 코로나19 종식 소식으로 좀 모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래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